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이프의 시승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진동이나 떨림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떨림은 거의 모르겠고 진동은 발밑으로 전해지는 잔진동 정도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소리에 비해서는 소리는 거의 없는데 진동이 좀 있는 느낌이 있고 LPG 모델인 만큼 상당히 정숙한 모습은 찾을 수 있습니다. 핸들 되게 두툼하다. 핸들 되게 두툼하고 출발하는 느낌, 머리 뒤로 당김은 조금 있고 이 계기판이 엄청 작다. 근데 뭔가 다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랑 연비가 그리고 순간 연비까지 LPG 모델임에 불구하고 다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LPG 차들은 이게 안 되는데 기술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게 어때? 남은 주행 거리를 아는 게 좋지 않아? 그치. 그래야 언제 내가 주유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. 그렇지.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딱 뜨면 아, 이제 몇 번 더 왔다 갔다 출근하고 넣으면 되겠구나, 약간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으니까. 그치. 올라가는 거는 LPG라서 그런가? 뭔가 쭉 올라가는 느낌은 없다. 힘이 파워풀하진 않아. 그지. 코너링 좀 어때?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가. 딱 돌린 만큼. 내가 아까 잠깐 타보기에는 핸들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언더스티어가 전혀 없어서 돌리면 돌린 만큼 딱 돌아요, 머리가.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핸들링 느낌이 괜찮다는 느낌, 코너링이 괜찮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. 봐봐, 지금도 당신이 원래 예상한 만큼 커브 핸들을 돌렸는데 더 돌아가서 팍 풀었잖아. 그게 그거. 그 내가 느꼈어? 말하는 게. 그렇지. 이게 좀 이 언더스티어가 없다는 거지, 차 핸들이. 우리가 현대차에 너무 익숙해져서 핸들을 지금 이렇게 돌렸지, 그러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거든, 우리 차들은. 근데 얘는 그게 없다는 거지, 언더스티어가. 그래서 안으로 막 들어오잖아. 핸들 돌리면 그 돌린 만큼 돌아간다는 말이.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. 그렇지. 더 많이 돌아가지. 예상한 것보다 더 돌아가지. 내비게이션도 세로로 만들어 놓고 지금 사이드미러도 약간 세로로 길게 만들어서 그래서 뭔가 좀 좁아 보여. 밖에서 보이는 사이드미러 크기는 상당히 큰데 이건 반대로 안에서 볼 때가 거울이 더 작은 듯한 느낌. 테두리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. 그렇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그냥 시각적으로 아니면은 약간 심적으로 되게 좀 좁게 보이는 것 같아. 기능상 문제는 전혀 없는데 괜히 보이는 게 좀 작아 보이는 듯해. 지금 저속으로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잖아. 근데 힘이 붙이진 않아. 오히려 저속으로 올라가니까 힘 붙인 건 모르겠고, 오히려 속도를 좀 붙인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이 엔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심적으로는 되게 힘이 붙이게 올라가는 건가 싶게 느껴져. 토크가 저 RPM에 상당히 몰아넣는 느낌이 있거든. 그리고 실제로 가솔린 엔진 대비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도 3700rpm으로 낮아. LPG에 힘 없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출발할 때 힘을 좀 많이 준 세팅인 것 같다는 거지. 그거를 이제 당신도 느꼈잖아. 천천히 올라갈 때는 힘 하나도 안 붙여. 쭉쭉 가. 근데 가속을 하거나 좀 밟았을 때가 오히려 힘이 더 없게 느껴지는 거지.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통 SUV를 타면 뭐 세단을 타든 SUV를 타든 의자 높이를 좀 많이 올리는 편인데 이 차는 많이 올리지 않아도 보는 시야가 괜찮아. 좌우 문짝에 있는 창문 크기가 상당히 커. 그래서 어깨 너머로 보이는 시야가 좋고, 그리고 뭐 시트도 물론 좀 약간 높게 이렇게 설정돼 있긴 하고, 그리고 내가 아까 타면서 불편했던 게 A필러가 너무 두꺼워. 시야를 많이 가려. 지금 맞아. 당신이 교차를 안 가서 그렇지. 뭐 이 불과 몇 센치 차이겠지만 이 A필러가 조금 두꺼운 것 때문에 좀 차가 좌우 확인할 때 좀 어려웠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브레이크가 처음부터 팍 쓰는 느낌이 전혀 없고 되게 그 담력이 리니어하다고 하는데 일정해서 세게 밟을수록 쭉 하면서 브레이크의 담력이 높아지는 스타일. 카니발처럼? 살짝 밟을 때는 또 아주 콱 하면서 쓰는 느낌 전혀 없고. 근데 이게 르노 삼성 차들이 이런 게 많아. 이 핸들이나 브레이크나 코너링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기본기를 잘 챙긴 듯한 모델들이 많고, XM3도 아마 이랬던 걸로 기억해. 내가 이렇게 말했던 걸로, 똑같이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시트는 좀 작은 것 같은데? 나한테 딱 맞는 느낌인데? 엉덩이 앉는 부분도 당신한테 작을 것 같아. 근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인데 오토홀더 없는 건 아쉽다. 그러니까 제일 아쉬워. 기어 노브 있는 건 좋고. 네, 차량의 가속 느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타보니까 음. 브레이크가 되게 괜찮다. 그치. 브레이크가 이렇게 팍 밟는다고 해서 팍 서는 게 아니라 약간 지그시 눌러지는 느낌이야. 되게 부드러워. 이제 매일 진입하는 골목에 들어섰고 라이트 밝기는 나쁘진 않네. 오, 상향등 키니까 엄청 밝네. 근데 오토 하이빔이 아니라서 좀 아쉽네. 오,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되게 터덜터덜한 길인데. 앞 서스펜션은 단단한데 뒤에는 무른 듯한 느낌이 있어. 앞에서는 야무지게 받아주고 뒤에는 조금 헐렁한 느낌. 어휴. 또 이제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던데 뭐 그 덕인지 아니면 속도가 좀 느렸을 수도 있는데 많이 치우치지 않네. 뒤가. 엉덩이 시트도 좀 딱딱해. 근데 딱딱하다고 해서 딱히 그 앉는데 불편하진 않은데 장시간 타도 괜찮을 것 같고. 내가 오늘 타보니까 오래 타도 그 피로감은 좀 덜한 듯해. 딱딱한 반면 이 차는 시내 주행 느낌이 좋아. 저런 데 그러니까 다니는 것보다 시내를- 시내에서 타기 진짜 좋아. 이 차가 힘이 전혀 안 붙이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바로 시내 주행에서 진가를 발휘해. 이렇게 시내 주행에 완전 최적화된 차라고 봐도 될 것 같아. 도로 흐름에 전혀 방해되지 않게 잘 나가. 오히려 지금 밑에 도로 내려오니까 운전이 훨씬 편하네. 시내에서 완전 좋아. 어느 누구도 힘없어서 못하겠단 말을 못하겠는 게 지금 길에 다니는 택시들이 소나타나 K5가 다 이 자연흡기 2000cc LPG잖아. 힘이 없어서 못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.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지. 순간 오토홀드 있는 줄 알고 발을 뗐어. 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데 오토홀드를 옵션으로 넣어야 되나? 모르겠는데 XM3도 이건 있는데 오토홀드가 없더라고. 좀 웃겨. 이게 여러모로 참 특이한 게 많아, 이 눈호선 차들이. 이 에어컨은 오늘 하루 종일 써봤는데 참 진짜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아요. 이게 익숙해진다고 편할 게 아닌 게 아무리 익숙해져도 순서가 변경되는 건 아니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. 정말 브레이크 밟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. 브레이크 밟을 때 정말 부드럽게 급하게 멈추지 않고 그냥 천천히. 브레이크 위에 뭔가 또 하나가 덮여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, 너 브레이크 밟고 있구나. 그래 천천히 속도 줄이자. 점점 이렇게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너무 괜찮아. 그럼 이 차는 비교할 때, 급을 비교할 때 투싼? 아니면 산타페는 아닌 것 같은데 중간? 딱 중간에 있어. 애매해. 여기저기 끼질 못하는구나. 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전략인 게 오히려 애매한 등급이라서 이제 준중형 투싼 가실 분들을 끌어오는 효과가 발휘돼서 이 차가 소렌토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달이 있다니까. 산타페보다도 많이 팔렸다니까. 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.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겠지. 지금 2,750만 원에 이 정도 크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, 가격을 들으면 다 용서가 되는 차 같아. 거기에다가 이제 LPG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도 많지. 2,750 3,000이 안 돼서 가격이 괜찮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차네. 투싼과 동급이라고 보면 투싼보다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산타페랑 동급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싼 차일 수도 있고, 진짜 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고, 내가 걱정했던 2000cc의 자연흡기 LPG라서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었던 거는 우리가 흔히 주행하는 영역에서 이거 힘 없다고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, 단점을 하나 꼽자면은 차가 겉에서 보는 크기보다 실내에서, 물론 2열 공간, 트렁크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작아 보이고 운전석 주유석도 작아서, 이거 투싼급도 이 정도 했던 것 같지 않아? 맞지? 맞아. 좀 그런 차에 느낌이 좀 탔을 있어. 때 좀 작은 느낌이야.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 게 또 급에 비해서 차가 좀 더 커 보여버리는 거는 나쁘지만은 않잖아. LPG 차를 타면서 충전할 환경이 분명히 내 주변에 돼야지만이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. 어쨌든 한번 만땅 채워도 300에서 350km 정도 탈 텐데 출퇴근 거리에 따라서는 충전을 자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도 같아서.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막 일반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는 LPG에 대한 단점은 개선이 됐다고 봐야지. 겨울철 시동 문제라든지 뭐 힘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. 진짜 조용하네. 이 타이어 구름 소리나 이런 걸 많이 들리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눌 때도 진짜 조용하게 얘기해도 다 들리잖아. 에어컨 소리마저 지금 1단으로 틀었는데도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면 진짜 조용한 거는 맞지. 반면에 지금 이거 상위 등급으로 가면은 양옆에 유리에도 이중조합 샤워미가 들어가는데 지금 안 들어갔거든.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앞에 있는 차 소리는 안 들려, 옆에 있는 차 소리가 들려. 맞아.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지금 들려. 옆에 택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. 근데 앞으로 가면은 이 소리가 안 들려. 아버지가 정숙하기는 합니다. 이 차는 가격을 따지고 정숙성을 따지고 가성비 쪽으로 다가갔을 때 상당히 장점이 많고, 뭐 그걸로만 치부하기에는
좀 좋은 핸들링 감각, 브레이크도 상당히 나는 마음에 들었고, 그리고 승차감이 조금 앞에 이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앞 서스펜션은 퉁퉁 치고 뒷 서스펜션은 살짝 물러서 XM3에서도 내가 이번에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. 그래서 진짜 60에서 80으로 이 속도로 이렇게 갈 때는 승차감이 좋아. 엄청 부들부들하고 좋은데 약간 속도가 너무 30km대에서는 좀 신경질적이기도 하고, 그리고 디자인도 처음 나올 때는 정말 멋졌는데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도 괜찮은 디자인의 내외관을 보여주고 있고, 그런 차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뉴 QM6 LPG 모델을 타봤습니다. 네, 이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꾹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. SUV를 몰고서 이렇게 가스를 충전하라고 온 것도 참 신기하네요. 네, 어제 오늘 총 108.7km, 평균 연비가 6.8km/L가 나왔어요. 어제 이제 춥다고 내외관 촬영하면서 거의 2시간을 시동을 걸어놨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7.5에서 8 사이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됩니다.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솔린 엔진으로 타서 동일하게 탔어도 이거보다 월등하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한 8km 내외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유류비 면에서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는 LPG의 장점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 못했던 부분을 조금만 추가하자면, 지금 열선 핸들인 경우에는 딱 이 실 매듭 끝단부터 딱 아래 끝단까지 딱 여기만 열선이 작동하네요. 이 위와 아래는 열선이 따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열선입니다. 열선 시트입니다. 열선 시트가 2단으로 틀면은 뜨겁고요. 지금 1단으로 틀었지만 1단으로 틀어도 매우 따뜻합니다. 이거는 누구나 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. 2단으로 열선을 가동시키면 거의 뭐 등을 지지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따뜻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로써 2021년식 뉴 QM6의 시승기는 오늘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